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라는 책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제목 보험은 인적자본의 해치다 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저자 밀레브스키 교수가 2장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 거의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을 비롯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투자가 아닌 해치의 수단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네. 명언인 것 같습니다. 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생명보험,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해치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해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 투자자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돈을 벌고 싶은데 이게 폭락하는 것을 내가 막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라는 주식회사, 나라는 주식회사를 대입을 해보면, 나라는 주식회사에 발생하는 위험이 뭐죠? 실직, 그렇죠? 실직이 되겠죠. 그리고 질병이 되겠습니다. 아픈 거, 아파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사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가 있네요. 그러니까 은퇴가 있겠네요. 나라는 주식회사가 앞으로 인적 자본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위험이 뭘까라고 하면 실직이 있겠죠.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될 겁니다. 기업 활동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어들이는 실직의 상황. 그리고 아파서 질병, 일이 중단되는 사태. 이것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이 있을 수 있겠죠. 인적 자본이 어느 날 뚝 끊기겠죠. 사망이면 돈을 못 버는 거니까. 네 번째, 은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돈을 나이가 들어서 어떤 경제 활동을 못하는 나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한 해치, 인적 자본에 대한 해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보험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재밌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치는 무조건 비용이 발생한다. 해치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치는 그냥 어떤 활동을 인해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치는 무조건 비용입니다. 왜? 내가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해치를 하겠습니까? 해치라는 것은 내가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 폭락이 되면 나는 손해잖아. 그래서 그 손해를 어떻게 복구할까에 대한 활동이 해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걔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은 비용을 대고 나의 큰 손실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해치가 안 되는 상황, 수익이 확 났어요. 그러면 이 해치는 비용으로 그냥 소멸이 됩니다. 그래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치라는 활동은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결국은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 관점에서 보험을 바라봐야 되고 인적 자본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인적 자본과 금융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인적 자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비중도 줄고 전체적인 양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적 자본이 금융 자본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은퇴의 나이가 돼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금융 자본이 전체 비중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70대가 넘어가서 인적 자본이 제로가 되는 순간은 100% 금융 자본으로 은퇴를 맞이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인적 자본을 어떻게 금융 자본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2장에서는 이 인적 자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이 도표에서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인적 자본이 쭉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인적 자본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나이가 들고 은퇴가 되면 점점 줄어들어서 인적 자본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위험이 있는 이 젊은 시기에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듯이 금융 자본은 굉장히 미비하죠. 35세 미만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이대에 인적 자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실직으로 인해서 인적 자본이 노출이 됐을 때 해야 되는 해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큰 위험은 사망이 되겠죠. 사망이나 질병이 되겠는데, 왜? 실직은 뭐 다시 구직 활동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망이 이르렀을 때, 젊었을 때 더 인적 자본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 사망보험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보험금은 젊었을 때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종신보험을 이거 뭐 어차피 죽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죽어야 받는 건데 여러분들은 죽는 거 가져오세요? 그 돈을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느 누구에게 100명에게 물어보면 죽는 거를 좋아하실 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죽음으로써 또는 인적 자본이 소멸됨으로써 겪는 나의 부양가족, 내 회사원들이 어려움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인적 자본이 있는 젊은 사람인데 나는 혼자 있다. 내 주식회사는 1인 기업이다. 사망보험금에 가입하실 거는 별로 없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해지를 해야 되나요? 네. 생존을 했는데 일을 못하는 큰 질병에 걸렸을 때나,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돼서 더 이상의 인적 자본의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적 자본과 우리가 처음 장에서 얘기했던 주식회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회사가 1인 회사냐 가족이라는 회사냐에 따라서도 이 해지에 대한 보험은 틀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인 회사, 나는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와이프도 없고 애도 없어. 1인 회사는 사망 리스크를 담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후유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진단자금이라는 그 해지의 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부양가족이 있는 배우자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면 사망보장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 물론 플러스 질병이라든지 후유장애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 구성에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해지는 달라진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인적 자본이 없어지는 경우에 해지에 대한 그 종류도 달라진다라는 것이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대한 내용을 밀레브스키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목적은 당신이 아직 젊고 재정적으로 당신의 소득과 지원에 의존하는 부양가족, 1인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의 인적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관리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두 번째, 생명보험은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2장 첫 줄에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최상의 결과는 당신이 보험료 전부를 날리는 것. 자, 해지는 그냥 비용으로 털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돼야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0%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지는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젊다는 것은 당신이 사망 리스크에 대해 롱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자, 젊었을 때일수록 사망에 대한 포지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리스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단 부양가족이 있을 때죠. 1인 기업은 후유장애라든지 또는 진단이라든지 질병에 치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자, 인생 후반에는 인적 자본이 상실이 됩니다. 70대 막 넘어가면 돈을 벌 수 없는 나이가 되죠. 그러면 사망 리스크는 사망보험금은 무의미해집니다. 돈을 벌 게 아닌데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상속의 개념으로 볼 문제고요. 나이가 들면 인적 자본이 없어지는 나이가 들면 사망보다는 오래 사는 리스크에 초점을 옮겨와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연금보험이 되겠죠. 자, 2장에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구성과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보험들이 들어가야 되고 해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장 보험은 인적 자본의 해지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밀레브스키 교수님의 책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